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화폐 지금 이제 저희가 6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까지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랑 디지털 화폐 기반의 어떤 이 DAO, 탈중앙화 자율 조직,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론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이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화폐를 사용을 해서 탈중앙화 자율 조직을 기업을 운영을 하고 계신 어떤 팀 멤버분을 모시고서 사례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걸닥이라는 곳에서 이제 대표 커스터디언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 맥스 조님을 모시고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맥스 조님께서 준비해주신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서요, 소개도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비걸닥에서 어떤 형태로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요 PPT 자료를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선 제가 조금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제목은 앞서 알려주셨던 대로 블록체인 기반 기술과 화폐 기반의 디지털 화폐 기반의 탈중앙화 자율 조직. 물론 지금까지 뭐 수업을 많이 진행하시고 경험을 해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이론상으로 있었던 사례들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 같은 경우에 이걸 이론이 아닌 실질 백서가 나오게 되고 이 닥이라는 거버넌스가 블록체인 온체인상에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거기서부터 현재 성공적인 런칭까지 그 경험을 실질 해보는 사례, 그 사례를 기반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해봤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인 제 경험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선 비거닥이라는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메이크다오, 어찌 보면 기존의 이드럼 기반의 메이크다오와 약간 흡사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메이크다오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비거에서 운영이 되는 이 비거라는 토큰과 그리고 비거라는 토큰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차후 뒤에 넘어가는 다음 PPT 자료에 충분히 내용이 있을 것이고, 우선 여기 조입부 부분에서는 이 비거 닥이라는 게 어떻게 출범이 되었느냐, 그리고 이 비거는 우선 이오스 기반의 이오스 퍼블릭 체인 기반으로 출발을 하였고, 그리고 이오스 기반에서 원체인상에 이 비거 닥이라는 거버넌스 툴이 시작이 되어서 첫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설립된 날짜는 2019년도 5월 6일 날 첫 비거 닥이라는 툴킷이 온체인상에서 이제 누군가는 제안을 하고 누군가는 그 제안을 동의를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 최초 의사결정이 최대 맥시멈으로 누군가 동의를 했을 때 그 의사는 익스큐트를 해가지고 실질 온체인상에 이제 코드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거버넌스적으로 뭔가 수정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2019년 5월 6일이 비글닥의 설립 생일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비글닥이 성공적으로 런칭을 함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이론상으로서만 존재를 했던 이런 디지털 화폐, 그리고 디지털 이런 블록체인 상에서 이 닥이라는 존재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닥 툴킷을 이용해서 단순한 거버넌스로서만 활용을 했던 부분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게 디파이 프로젝트 뭐 여러 토큰들이 화이트리스트로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러한 의견들이 좀 더 확장을 하는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추가적인 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잠시만, 여기 왜 이렇게 됐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눌렀습니다. 네, 그리고 자, 두 번째 장으로 가시게 되면 도대체 비거닥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있는데 비거닥은 저희가 백서상에 나와가 있고 그리고 미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리고 싱가포르에도 현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 내용에 법적인 그러한 단어와 포함을 해가지고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거라는 것은 우선 오픈소스 컨트랙으로 오픈소스 스마트 컨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프로토콜 기반이죠. 프로토콜 개발 지원 및 유지 관리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분산형 탈중앙 커뮤니티입니다. 닥으로서 완전히 분산된 비거 프로토콜 스마트 컨트랙 운영을 하는 것이 이제 비거 닥의 역할이고 또한 이게 성공적인 런칭을 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이오스 계정을 가진 분이나 아니면 이오스 계정이 없으신 분들도 동일하게 비거 닥 멤버로서 진입 장벽이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이 비글 닥의 거버넌스에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 현재의 거버넌스로서 결정이 되어져 있는 비거 토큰을 비거 토큰의 최소 지분은 현재로서는 10,000개 토큰입니다. 이 10,000개 토큰 비거 토큰을 내가 스테이킹함으로써 비거 닥 거버넌스에 내가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비거라는 이 디파이 프로젝트의 프로토콜에 관심이 있어서 닥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러한 최소한 스테이킹을 하고 난 다음에 내 프로파일을 작성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워킹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워킹 그룹이 있는데 뭐 개발자라든가 아니면 거버넌스 아니면 마케팅. 근데 법적으로는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은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빌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커뮤니티 빌딩 또 코리아 방도 있고 비거 오피셜 프로토콜 방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만큼 평판도 쌓는 것이고 또 본인의 역할로 인해서 이 프로젝트가 확장을 하고 또 많은 신규 유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투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투표를 받다 보면은 결국에는 최고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커스토디언으로서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글 닥에는 200명 이상의 후보자들이 대기가 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이게 매일매일 이게 의사 역할을 하는 게 투표로서 이루어지는데 탑 21 이제 커스토디언들은 매일매일 투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비거 프로토콜의 이런 개발, 유지, 보수, 기타 커뮤니티 지원에 대한 역할에 집중으로 각각 분산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비거 닥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두 번째로서 이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인데 요 화면은 비글 닥 거버넌스입니다. 요 근데 화면은 지금 향후에 조만간 이 거버넌스 닥 툴킷이 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요 지금 기존은 업그레이드 이전 초기 런칭 때부터 현재까지 사용이 되고 있는 거버넌스 툴킷입니다. 이 거버넌스 툴킷인데 이 거버넌스 툴킷에 보시게 되면은 커스토디언 보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탑 21 후보자는
후보자가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이 나열된 사람들이 의사 뭔가 제 커뮤니티로부터 이러한 제안을 받았다. 근데 이러한 제안이 어떻게 해서 잘 도입이 되었을 때 어떻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예,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올리고 그리고 올렸는 제안들을 직접 투표를 해서 동의를 하고 예, 최대 충족을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커뮤니티의 의견들이 취합을 해서 만약에 제안으로 올라오면은 최대 21명의 커스터디언들이 각각 한 개의 투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투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최소 15개, 그러니까 15에 21을 통과를 해야지만 이 제안된 의사 프로포절이 통과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각각 21개로 분산되어 있다. 예, 이러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링크로 걸려져 있는 뷰 current custodians 클릭을 하시게 되면 현 상태에 누가 커스토디언이고 누가 그 다음 밑에 대기 후보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도 예,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교닥이 런칭이 됨으로써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이제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는데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비거는 우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어느 누군가가 M땡땡 기반에서는 어느 누군가가 의사결정권을 장악을 해가지고 쉽게 통과도 되고 그러한 역할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비거 같은 경우에는 21명이 키를 다 나눠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나눠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뭉쳐져서 다 키를 나눠줘 있기 때문에 분산되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표현을 저희가 쓰고 있고 또 분산된 탈중앙 커뮤니티 금융 기반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기존에는 왜 이자가 이렇게 정해지고 왜 대출을 했는 사람은 딱 정해진 이율 10% 아니면 20% 30% 이율 원인을 모르고 지불을 합니다. 어떻게 돌아왔기에 왜 내가 이 이자를 지불해야 되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비거 이 프로토콜에서는 어떻게 이자가 측정이 되면 또 이자가 이게 실시간으로 변동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변동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나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또 어떠한 특징이나 가지고 있다면 기타 프로젝트에서 볼 수 없었던 기존에는 리스크를 따로 책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리스크를 따로 책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A라는 토큰이 담보로 들어왔을 때 그 A라는 토큰이 어떠한 변동성을 지니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마켓에서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온체인상에 오라클로 이 토큰에 대한 변동성을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 변동성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토큰을 넣었을 때 그 B라는 토큰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시스템에서 반영을 시켜주고 있는지 이것을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기존의 디파이 프로젝트 수많은 이더리움 기반 트론 기반 이오스 기반에도 최근에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많이 생겨났었는데 어떠한 토큰이 담보로 들어왔을 때 그 해당 토큰에 레버리징 할 수 있는 그게 다 제각각입니다. 다 제각각인데 현재 비거 프로토콜에서는 최소 담보 비율이라고 하죠. 최소 담보 비율은 111%인데 이 111%에 대한 내가 무슨 토큰을 넣었을 때 어떤 토큰들이 현재 빌려갈 수 있는 토큰으로 이렇게
풀에 잠겨져 있다면 그 토큰을 빌려갈 수 있는 각각의 토큰마다 또 그리고 그 각각의 토큰이 변동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여기 풀에서 빌려갈 수 있는 것도 예, 일정 부분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예, 한도가 또 정해집니다. 그리고 또 가장 하나 이거는 지금 현존하는 가장 큰 장점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메이크다오 기반이나 아니면 기타 이오스 기반에도 이오스 DT라고 이러한 수수료 없는 기반의 예, 프로젝트가 돌아갔는데 실질적으로 청산이라는 게 이루어졌을 때 청산 페널티도 존재를 했고 메이크다오도 그랬고 기타 기반들도 각종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에 대한 그 수수료를 부과를 해서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을 잡고 있는데 이 비그에서는 수수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비그라는 토큰이 이자 지불이 되고 리워드 수단으로 되는 역할을 하는 별도의 토커노믹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토큰을 넣어서 B라는 토큰을 뭐 담보로 해가지고 뭐 빌려갈 수가 있는데 청산이 되었다 해가지고 그 A라는 사람한테는 절대 청산 페널티를 부과하지도 않고 처음에 대출을 일으켰을 때 수수료도 없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자 입장에서 리스크를 안고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대출을 활용을 해가지고 레버리징을 하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그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끔 예, 투명하게 체인상에서 적용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이자와 그리고 리스크 부분을 앞서 먼저 공지를 하고 있고 그에 합당한 이자율을 지불을 함으로써 예, 사용자는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율에 대해 가지고 오더북도 없습니다. 실시간적으로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수요 공급이죠. 예. 누군가는 대출을 해갈 것이고 누군가는 또 대출을 해주고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풀에 자금을 씁니다. 예. 이러한 풀에 실시간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예, 틀려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들어가 있고 또 기존에 보시게 되면 이 디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거버넌스가 탈중앙화되어야 된다. 근데 탈중앙화된 커뮤니티가 이거를 출범을 시켰는가? 따지고 그 역사를 따졌을 때는 예,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비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파이낸스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든 서로 그러한 이자율은 경쟁이 되어 가지고 사용자는 가장 낮은 이율에 가장 낮은 가장 좋은 조건에 예, 그러한 금융을 레버리징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조제이지 이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은 예, 이 디파이 프로젝트로서 예, 어떻게 존재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예,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자율이 정해졌다 담보가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현 실시간의 상황은 어떻다 예, 이 부분까지도 사용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나는 메리트를 가지고 내가 충분한 이 정도 레버리징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자율이 나왔구나 아니 이게 정상적인 온체인상이 어느 누구나 볼 수가 있다 예, 그 부분이 가장 사용자 입장에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이자율이나 담보를 추가를 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시간이 흘러서 사용을 해보니까 나는 이러한 토큰이 들어왔을 때 좋을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제공을 했을 때 그 의견이 실질적으로 빅을 닥의 거버넌스로서 프로포즐이 올라가고 프로포즐이 통과가 되면은 예, 어떠한 토큰이더라도 추가가 되어 가지고 레버리징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이 디파이 프로젝트의 하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스마트 컨트랙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거래소에서 운영을 하는 뭐 커스터디 서비스라든가 거기에는 어떠한 이자율을 많이 줍니다. 뭐 최대 뭐 10몇 프로 수익을 줍니다. 담보를 예치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나 이게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 내 토큰을 B라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예, 이동을 시켰다는 것은 이미 내 소유의 자산이 아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 비글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게 플랫폼이 돌아가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토큰을 이동을 하게 되면 그 토큰에 대한 제어권은 A라는 사람이 지는 것이지, 예, 그 플랫폼이 토큰에 대한 제어권은 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나 드리고요. 또 비거 토큰은 이 비거 프로토콜에서 담보로 들어왔을 때 그 담보에 대한 1달러 플랫폼에서 1달러 가치를 지닐 수 있게끔 알고리즘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거 프로토콜에서는 비거는 항상 1달러 가치를 지닐 수 있게끔 뭐 비거 토큰을 내가 많은 거래소에서 사왔든 내가 담보로 가지고 비거 토큰을 빌려가든 이 비거 토큰을 역으로 내가 담보로 넣을 수가 있는데 이 담보로 넣을 때 항상 플랫폼에서는 1달러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엔지니어링으로 스마트 컨트랙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이게 내 소유의 계정으로 이 프로토콜에 토큰을 넣고 토큰을 뭐 락업 시키고 그 락업 시켰는 비율에 따라서 내가 뭐 비그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오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테드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테드 같은 경우에 유동성이 굉장히 이오스 상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신규 발행이 되고 기존에 그 트론에 있던 테드도 이오스 상으로 수합을 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추후에 아직 정확한 날짜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오스 피넥스가 이오스 상에 그것도 이오스 이게 퍼블릭 체인 상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오더북은 비트파이넥스에 오더북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그것도 런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테드의 역할도 충분히 디파이 여기 온체인 상에서도 역할이 크지 않을까. 유동성에서 굉장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거 같은 경우에 런칭 이전에 화이트 담보 리스트로 넣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뭐 현재 토탈적으로 2019년도를 흐르면서 어떻게 뭐 현 시점에 의해 가지고 2020년도 마켓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다. 뭐 기존에 뭐 셀시우스, 뭐 넥소, 뭐 이러한 기타 중앙적인 토큰의 키를 제어하는 그러한 역할이 아닌 토큰을 직접적으로 넘겨주는 거죠. 넘겨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이 대해서 나왔는 부분입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가장 핵심 주제가 될 수가 있죠. 왜 그럼 이오스를 선택을 했느냐? 이오스 말고도 이더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있죠? 뭐 비트코인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수많은 많은데 왜 하필 이오스냐? 여기에서 이오스가 왜 디파이 프로젝트를 하기에 가장 앞선 기술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길게 설명을 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시간을 소요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가장 짧게 하나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속도 면에 있어 가지고 0.5초 만에 블럭이 생성이 됩니다. 0.5초 만에 블럭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대출을 낼 것이고, 누군가는 대출을 해주고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그게 항상 실시간 초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 초 단위로 이루어질 때 이오스 체인 같은 경우에 0.5초, 이 0.5초 만에 블록 생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게 어느 누군가도 놓치는 거 없이 그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떠한 금융 플랫폼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더리움 기반은 굉장한 많은 자금이 모여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가스피가 엄청난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용자들은 과연 10만 원 넘게 한 번 트랜잭션마다 이렇게 지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수익이 10만 원 났는데 전송을 하고 나니까 이자 내부가 없더라. 가스피 내부가 없더라.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오스 기반에서는 어떠한 수수료도 없다.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보안적인 부분, 보안적인 부분에는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모든 멀티식으로서 분산되어 가지고 각각 모든 이런 스마트 컨트랙에서 있어가지고 시큐어적인 부분은 이더리움 기반에서는 멀티시그가 존재를 합니다. 멀티시그가 존재를 하는데 해당 디플로이된 그 멀티시그가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있었으면 만약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다시 수정을 못합니다. 이게 하나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는데,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오스가 2017년도부터 아이쇼를 시작을 했을 때 그런 멀티시그가 디플로이드가 되었었는데, 해당 그 스마트 컨트랙은 정말 운 좋게도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있었으면 아이쇼를 성공적으로 못하지도 않았을까 하나의 에피소드로 뒤에 전해지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C++ 코드 베이스 기반으로 되어가지고 개발자 진입에 있어서 굉장히 친화적이다. 그리고 EVM으로 해가지고 이더리움 기반에서도 이오스로 충분히 넘어오는데, 또 그리고 개발자가 코드를 구현을 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이게 상호 운영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오스 기반은 이오스 IO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체인들이 생겨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되고 있다. 또한 여기서 하나 설명을 제가 하나 더 드리자면, 자원에 대한 CPU나 램 자원, 그리고 네트워크 자원이 있는데, 지금 한참 거버넌스적으로 또 비원에서 제안을 했고, BP들도 수많은 BP들을 참여해가지고 어떠한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시간은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최소한 8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한 번에 그러한 자원 리소스 모델이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오스 기반의 기존의 단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사용자들은 전혀 내가 몰라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기존에 이오스 토큰을 가지고 있는 홀더들은 기존의 방식에서 무언가 수익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다음 변화는 또 커뮤니티에서 함께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거 프로토콜이 어떻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오스 IO 체인에서 사용자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에 있어서 한국어로 번역하기에 굉장히 이 부분이 까다로웠는데, 가장 최근에
뉴스를 보시더라도 나와 있지만 이 스테이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 제재를 가한다는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싱가포르 현지 법인의 법률 자문에 의해 가지고 단어를 원래는 비그 스테이블 코인인데 비그 로우 밸리틀리 토큰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를 한국어로 바꾸다 보니까 낮은 변동성을 지닌 토큰입니다. 이렇게까지 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 비거 토큰이 낮은 변동성을 가진 토큰은 EOS.io 플랫폼에 기본적으로 모든 EOS.io 소프트웨어를 쓰는 이 체인에서는 서로 통신이 가능하고 서로 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준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블록체인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비거 플랫폼이 뭐 예를 들어서 텔로스 체인이 있을 수도 있고 보스 체인이 있을 수도 있고 왁스 체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체인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체인이 생겨났을 때 충분히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제공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디파이 프로젝트로서는 가장 하나의 스탠다드, 하나의 표준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거버넌스 부분이 빠질 수가 없겠죠. 거버넌스 부분이 빠질 수가 없는데 이 닭이 발전 그리고 기술 개발함에 있어서 거버넌스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존에 이론적으로서만 존재했던 부분들이 아닌 이제는 실질적으로 거버넌스가 역할을 할 것인데 이 거버넌스 역할은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우선 한국인으로서 여기에 커스토디언으로 순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랭크가 되어 있고 이게 혹자들은 그렇습니다. 혹자들은 이오스 보니까 21명의 BP들이 뭐 중앙화되어 있다 하던데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체인상해가 아닌 프로젝트 상이고 또 제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졌을 경우에 어느 누군가가 바로 올라와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고 또 시간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한국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역할을 수행을 하고 또 제가 잠드는 시간대에는 뭐 미국, 뭐 중국, 뭐 아니면 유럽, 뭐 아일랜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커스토디언들이 각자 시간대에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그리고 뭐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플랫폼이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부분도 하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돌아가는 멤버들은 어디서 갑자기 생겨난 멤버들이 아니고 기존에 블록체인 상에 기여해오고 커뮤니티를 운영하셨던 분들이 이오스의 런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도 많고 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이오스 상에도 정말 투명하고 원체인 상에 돌아가는 디파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그 참여 인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빠졌는 인원도 있고 또 새로 생겨난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해당 요 이오스 커뮤니티 상에는 충분하게 어느 정도 뭐 평점을 따진다면 상위의 랭크에 평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원들이 커스토디언으로서 서로 각각 분산되어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이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동성이죠. 유동성이고 오라클이 가장 또 기술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인데 비그는 이제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는 부분에 현재로서 신규 사용 유저가 433명, 430명 넘게 신규 유저가 생겼고 그리고 이 비그 토큰이 유동성을 지녀야 되고 비그라는 토큰도 유동성을 지녀야 됩니다. 각각 유동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 비그 토큰은 해당 덱스 거래소에도 유동성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중앙거래소인데 중국 쪽 기반입니다. 중국 쪽 기반인데 유동성은 꽤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아직 이런 한국 쪽에는 중국 자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는 있지만 한국이나 또 해외 서구 쪽에는 인지도는 또 떨어지는 그렇지만 유동성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오스 기반의 여러 프로젝트들이 런칭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서로 하나의 페어상으로 뭐 A라는 토큰과 비그 토큰, 뭐 이오스와 비그 토큰, 이오스와 비글 토큰 이렇게 유동성을 각각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닌 왜냐하면 이 유동성을 제공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플랫폼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리워드를 받습니다. 리워드를 받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항상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생길 수밖에 없고 또한 이 누군가는 리워드를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할 것이고 요거는 수요와 공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비그가 굉장한 역할을 그리고 가장 표준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충분한 프로토콜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토콜 단계에서 충분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음을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저도 사실 오라클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거 같은 경우에 로드맵상은 5개, 6개까지 오라클이 추가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런칭 시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비거 같은 경우에 이오스상의 BP들이 운영을 하는 델파이 오라클이 있습니다. 이 델파이 오라클에는 이오스 가격을 넣고 그리고 USD 기반의 뭐 이오스 토큰 가격 그리고 USD 기반의 테더 가격 그리고 이오스 기반의 비그 토큰 가격 그리고 이오스 기반의 여러 가지 토큰들이 지금 가격을 실시간적으로 분 단위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분 단위로 들어옵니다. 1분 단위로 그렇게 가격을 공급을 하고 거기에 가격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오라클 거기 제공을 했던 BP들은 리워드를 받습니다. 리워드는 비그 토큰으로 월 단위로 해서 이렇게 각각 리워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럴 때 또 거버넌스가 적용이 됩니다. 거버넌스가 적용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비그 프로토콜에 오라클을 지원했기 때문에 A라는 총 지금 한 8, 9개 정도 BP가 있는데 제공해 있는 BP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자본을 지불을 해야 된다. 제안이 올라오면은 각각 그거를 직접 다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동의 되는 개념이 아니라 A라는 계정도 들어가서 이게 진짜 맞느냐, 진짜 오라클을 지원했는 게 맞느냐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그러한 과정을 또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커스토디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운영이 되는 델파이 오라클이라든가 이거를 비그 프로토콜에서는 또 하나의 포크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거 가격을 지원을 하는 오라클을 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8명 정도 커스토디언들이 화이트리스트 계정으로 해가지고 오라클을 실시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 오라클도 1분 단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오라클을 지원하면서 아직까지 이게 거버넌스 통과나 그러한 개선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커스토디언들이 프로토콜 단계에서 오라클을 지원했을 때 리워드 부분도 또 하나의 또 뭐 수익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 커스토디언 그리고 커뮤니티 의견하고 같이 취합을 했을 때 이렇게 오라클을 지원하는 부분에도 리워드를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이 부분도 하나의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링크는 델파이 오라클에 대한 링크랑 그리고 비거 자체 오라클에 대한 링크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률을 얘기를 하면 예전에처럼 나는 무정부주의자야. 나는 비트코인만 있으면 돼. 나는 이더리움만 있으면 돼.
정부하고 아무런 관련 없어. 나는 탈중앙 이 세계를 가질 거야. 뭐 아나키스트적인 사고방식은 이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현실 세계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법 규제들하고 잘 맞물려가지고 같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적인 규제 충족에 대해 가지고 이 비거 프로토콜은 처음 런칭했을 당시부터 처음 그런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 그리고 문장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에 들어가는 그 단어마저도 스마트 컨트랙에 적용되는 단어마저도 모든 게 법적인 충족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규정에 대해 가지고 진짜 다른 국가로 놀아버리면 성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계에 부딪혀버리기 때문에 지금 커스터디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KYC, AML 그리고 핀셋이라는 규정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뭐 하루 최대 뭐 $10,000 이상 만약에 인출을 했을 경우에 정부기관 혹은 규제기관에서 AML 자유를 요청을 했을 때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거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부분에서 항상 어드바이저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재가 가한다든가 변화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스탠바이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거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규제에 있어가지고 아마 이때까지 이오스 기반에서는 디파이에서는 상상도 할 수도 없었던 탈중앙화되어 있는 거 맞는데 법적인 그런 규제를 충족하는 가장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커스토디언으로 또 역할을 그 내부적으로 또 분산이 되어 있는데 싱가포르의 현지 법인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 법인의 이사의 개념이죠. 이사의 개념인데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거 프로토콜에서 거기에 대해서 리워드를 받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닭을 컨트롤하지도 못하는데 법률적인 자문 역할 그리고 이 법률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이슈가 생겼을 때 앞에 서서 법률적인 만약 소송이 있다 그럼 소송을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 역할까지도 할 수가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인 RO는 USA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미국 SEC 규제를 만약에 제재를 가했을 때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최대한 그렇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은 뭐냐면 1.0 버전, 2.0 버전, 3.0 버전 그래가지고 비글닥은 비글 프로토콜에서는 비글닥이라는 분산화 거버넌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 거버넌스가 컨스티튜션이라는 이제 하나의 이용 규칙이죠.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헌법으로 나오는데 헌법이라는 표현은 안 맞기 때문에 이 비글닥을 멤버로서 혹은 대출을 이용하는 사용자 아니면 수익을 내는 대출을 해주는 사용자 이러한 커뮤니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용 약관에 있는 거기에 약관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글닥에서 이제 이용 약관으로 나와져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요 약관은 최근에 런칭이 딱 되기 이전에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요 내용이 보시게 되면 비글닥은 실패가 없고 분산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또 하나의 단인, 개인 혹은 소수의 단체 이 소수의 단체는 여러 명이 뭉쳐서 하나의 계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요 앞전에 바로 공개를 했던 싱가포르의 현지 법인을 둔 CLG 멤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이거를 지배를 할 수가 없고 컨트롤을 할 수가 없다. 그러한 내용이 되고 또 어떠한 구조에도 취약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연구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적으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 자금은 이 비그 토큰에 보시게 되면 ICO도 없었고 VC 투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큰 세일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런칭을 너네들은 돈 없는데 뭘로 했느냐?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다 이거죠. 자체적으로 누군가는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계속 기부도 사실 도네이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기부로 이렇게 서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는 예를 들어 러브콜이 왔을 때 누군가 투자를 VC에서 투자를 한다. 예, 누군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투자자인데 VC 투자자인데 거절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까지 다 자체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충분히 그러한 자신감도 있었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충분한 자립 부분에서는 현재 닥코프스라는 이러한 비그 토큰에 보면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약 32% 정도가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32% 정도 차지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델파이, BP들 만약에 자금 나가고 그리고 만약에 법적으로 만약에 자문을 항상 매월 받는데 어떠한 업데이트가 생겼을 때 그렇게 너네들이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불을 할게. 그렇게 이제 또 커뮤니티에 의견을 받았을 때 이 정도 자금으로 집행이 되어 가지고 커뮤니티에 이렇게 자금이 투여가 되어야만 한다. 예, 그러면 충분히 예, 다코프스에서 그렇게 자금이 나갈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최근에 또 버그 바운티가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버그 바운티가 있었는데 한 4건에 좀 3건 그 렉스 부분하고 예, 약간 버그 바운티가 있었는데 버그 바운티를 제공을 했는 사람한테는 예, 충분히 바운티 보상이 될 수가 있게끔 예, 그것도 다코프스에서 이렇게 예, 충분히 지불이 되는데 요거는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3년 정도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수 있게끔 예, 편성이 되어가 있고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면은 지금 커스토디언이 매일매일 클레임을 할 수 있는 페이가 1만 토큰입니다. 1만 토큰인데 이 1만 토큰을 더 줄여서라도 이 닥코프스의 자금을 올려가지고 닥이 성장하고 영구적으로 발전하는데 이득이 되게끔 의사결정을 할 것이지 각각의 커스토디언들이 뭐 클레임하는 페이를 올리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없을 것이고 닥의 성장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 예,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플랫폼하고 거버넌스 부분 이때까지 했던 부분을 예, 좀 더 한 번 더 강조했던 부분이고 뭐 원체인 리스크 부분 아까 전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대시보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어떠한 토큰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예, 여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 당시 93주 93주 기준에 뭐 닥홀딩 요 화면은 이제 닥홀딩 화면에 있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32%뭐 닥코프스 자금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이거는 전 세계 인터넷 때문에 어느 누구나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 1000K인데 만 비거 토큰은 지금은 또 좀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한 15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멤버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버넌스에 제어할 수 있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충분히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는 제가 조금 더 보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는 토탈 데일리 페이먼트 그래가지고 커스토디언이 되게 되면은 만 토큰을 매일 클레임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약간 금액이 약 2.5배가 되어 있는데 CLG 페이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LG 페이먼트는 뭐냐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서 그런 법률 자문적인 역할 자기 신분을 다 공개를 했던 거죠. 주소까지. 주소까지 다 공개를 하고 자기 현재 무엇을 하는지까지 모든 걸 공개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법적인 커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적인 커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충분한 보상은 위험 보상이죠. 리스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제가 또 여기 링크 여기 엑셀 구글 시트에도 나와 있듯이 흘러갔을 때 요게 아마 제 기억으로 2020년도 8월 달인데 딱 뭐 2달째, 3달째, 4달째, 5달째 쫙쫙 흘러가지고 이제 3년까지 설계를 했을 때 충분한 자금이 지금 현재 자금이 이렇게 지불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여기에는 CLG 뭐 법률적으로 하는 역할에 대한 그런 법률 지원비 그리고 델파이, 오라클에 각각 매월 지불되는 비용 이런 걸 다 포함을 했을 때 비용이기 때문에 전혀 충분히 자립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이 페이지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각 분산되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비거 토큰이 커스토디언이 이렇게 리워드를 받아가고 그리고 후보자들 어떻게 받아갔으며 그리고 CLG 멤버는 이렇게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제 리워드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하나 더 나뉘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외부에 진짜 한 번 더 강조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비그는 지금 런칭을 하고 기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개발하고 커뮤니티를 빌딩하고 마케팅을 하고 마케팅 하면 안 됩니다. 커뮤니티 빌딩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떠한 외부 자금도 그리고 VC 투자도 토큰 세일 뭐 거래소를 통한 IO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이렇게 외부 자금에 투자를 받는 그런 거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내부 자금은 온체인상에 다 그러한 아까 전에 공개를 했던 비글닥이라는 그 거버넌스 툴킷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금을 압박적으로 너 자금을 내 이게 아니라 네가 생각했을 때 뭐 그냥 의견을 보고 충분히 내가 나는 여기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충분히 자금을 내고 여기에 운영에 계속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누군가가 최근에 보면 뭐 A라는 체인 기반에서 B라는 체인으로 뭐 넘어가는데 뭐 투자를 받았다 해가지고 뭐 각종 뉴스가 나와가지고 홍보를 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런 투자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자체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게 오히려 성장성을 봤을 때 더욱 탄탄하게 컨트롤되지 않거든요. 이 자금의 수혜를 받게 되면 투자를 받는다든가 VC 투자를 받게 되면 해당 VC 투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수익을 챙겨야 되고 거버넌스 역할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될 제한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통과를 시키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의 수익을 위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상황 그거는 분산된 이게 닭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향후에도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런칭 카운트다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오스 체인상에 온체인으로 이렇게 디플로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커스토디언하고 먼저 테스트를 했던 것이죠. 이제 정글3 테스트넷하고 병행을 해가면서 해왔던 부분. 그리고 여기에 기존에는 이 런칭을 하기 이전에는 만약에 참여를 하고 싶다면은 이제 후보자로 해라. 후보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코드 감사, 오디트 같은 경우에는 토탈 약 횟수로는 3회차, 3회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이 코드 오디트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퍼블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퍼블릭이 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비그 프로토콜도 아직 특정 시점에 오픈소스로 공개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개적으로 스마트 컨트랙이 오픈소스로 되는 시점에 기존에 코드 감사했던 부분이랑 동일하게
공개가 될 것이고, 왜냐하면 이 부분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A라는 사이트에 검색을 했을 때 감사했는 건 맞는데 왜 거기에 대한 배지가 안 붙어 있느냐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코드를 감사했는 업체 그리고 코드를 감사를 의뢰했는 업체가 동일하게 그 해당 부분을 공개를 해야지만 뭐, 뭐 A라는 사이트, 뭐 B라는 사이트에도 그렇게 코드 감사를 했다고 체크가 되는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은 스마트 컨트랙을 오픈소스 시키는 시점에 맞춰서 그렇게 갈 것이다.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과정들을 설명하니까 갑자기 막 지난 과정들이 막 기억에 나오는데 이 키 분산을 하는데 이 중콜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새벽 12시 좀 넘었나? 그 시점에 막 키를 기존에는 뭐죠? 2545 이 코드로 하고 하나의 키로 해가지고 컨트롤 하고 있던 거를 각각 키 이제 분산하는 시점이었는데, 예, 이 분산할 때 정말 서로 막 짜릿하고 체인을 하나 런칭하는 그런 기분까지도 들고, 예, 그런 키를 분산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설명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떠한 의견들이 있었냐면은 9월 15일 날 9월 15일 날 이제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가 되는 거죠. 예, 밤 10시쯤인데 그러면 밤에 우리가 이렇게 비위클리 중콜이 있으니까 이 중콜이 딱 하는 도중에 이 이제 오픈 게이트웨이 단계가 1입니다. 단계가 1이라면은 최소한 멤버를 충족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내가 동의합니다. 그거를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안을 하고 익스큐트는 비위클리에 하자 했는데 시간대가 틀리다 보니까 스토디언도 다 시간대가 틀리잖아요. 근데 어느 누가 먼저 해버렸어. 먼저 익스큐트를 해버렸기 때문에 실질 런칭 시간에 빵 하고 해보고 싶었던 기분에서 먼저 런칭이 됐던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콜에서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런칭이 되었다 다 소개를 했고 라이브 영상도 유튜브로도 공개가 되었고 트위터 상에서도 공개가 되었고 그렇게 했던 지나온 과정들에 있습니다. 이 지나온 과정들은 뭐 2년 넘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뭐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 빅을 닭이 닭으로서 어떻게 디파이 프로젝트로서 닭으로서 이제 분산된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왔고, 그리고 빅 토큰이 테스트넷에서 정상적으로 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크립토론으로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원체인상에 이오스 체인에 넘어오기 이전에 정글 테스트넷 원래 이전에는 정글 테스트넷 2 버전이 있었고 그게 업데이트가 되고서 정글 3 버전이 있는데 모든 과정을 빅은 경험을 했는 타입이죠. 그리고 2020년도에 와서는 이제 온체인상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 가지고 테스트는 정글에서 이루어지고 온체인상에 또 적용이 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가겠습니다. 다음 단계도 동일하게 요거는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지금 현재 요 부분은 끝났습니다. Q3분기 해가지고 이제 온체인상에 정상적으로 런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뭐 더 추가적인 부분 현재는 요 자체적인 프로토콜 단계의 토큰이 아닌 이오스를 제외한 테드만 화이트 리스트도 추가가 되어 있는데 어제 커뮤니티에 의견을 했던 뭐 여러 가지 토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토큰들을 화이트 리스트 담보 토큰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은 어쩌면 이거 이오스 상에 BP들과도 협의가 되고 아니면 B1하고도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 블록원에서는 2021년도에 그 나단이었나? 거기에 투자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이닝이 되는 그러한
이오스 상에서도 이렇게 구현이 될 것이다. 예,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하나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W 예를 들어서 뭐 W 뭐 이더리움, W 비트코인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토큰들이 이오스 이 비그 프로토콜에 예, 화이트 담보 리스트로 예, 들어올 수가 있다. 예,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요거는 이제 닥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버넌스 툴킷도 변화가 될 것이고, 거버넌스 툴킷이 변화가 함으로써 투표할 수 있는 게 기존의 방식에서 또 업그레이드가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되냐면은 비그 여기 프로토콜 단계에서는 사용자들이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신용평점을 쌓을 수가 있어요. 신용평점을 샀는데 내가 많은 신용평점을 쌓게 되면은 내가 지불할 대출 수수료를 할인을 받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알고리즘이 최대 만약에 내 신용평점이 100점이면 25% 대출에 대한 할인을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거버넌스적으로 연동을 시켜버리게 되면 그런 최대 신용평점을 가진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실질 유저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에 투표를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그 투표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논의가 가장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런 커스터디언 운영 체제에서 아예 색다르게 투표를 전환해버린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생겨져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 사용자들이 투표를 갖는 시스템, 그리고 멤버로 되었을 때 투표를 갖는 시스템, 이러한 부분은 현재 가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가 이루어져서 업데이트가 된다면 충분히 또 다음 단계에 기존에 또 볼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미 탈중앙화되어 있지만 이 탈중앙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하위 그룹이 생겨가지고 의견을 취합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즉각 보고가 되는, 보고가 되었을 때 또 상위 단계에서는 그 역할을 또 분산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도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21년도 일어날 상황인데, 비그 프로토콜에서는 이오스는 원래 기본적으로 IBC를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IBC가 구현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비그 프로토콜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됨으로써 당연히 동일하게 지원을 다 하고, 그리고 앞서 이더리움 기반의 뭐 EVM을 이오스 체인상에서 이미 구현을 했기 때문에 요거하고 연동이 돼 가지고 충분히 비그 프로토콜에서도 모든 프로젝트하고 파트너 관계도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서로 연동이 되는 플러그인 할 수 있는 어디에서든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단계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냥 이오스 상에서 이오스 혹은 이런 같은 뭐 중국 커뮤니티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서로 파트너십 관계 맺었던 부분, 그리고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뭐 너무 제가 여기에 짜여진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앞뒤 없이 조금 뭔가 틀에 막혔던 설명으로 들렸었을 수가 있는데 좀 더 편하게 다음에 한번 이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했던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너무 설명 이제 또 자세하고 해주셔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많이 준비를 하려다가 이 자료가 또 너무 풍부하고 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지금 이제 비거 닥에 대한 어떤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마무리하는 어떤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고서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이 비거 닥에 커스토디언으로서 참여를 하시면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없던 그런 어떤 기업 또는 조직의 어떤 구조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나의 뭐 어떤 뭐 대표자가 있거나 무슨 뭐 이사가 있거나 어떤 뭐 주식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탈중앙화된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 제품, 이 비거라는 어떤 하나의 이 프로토콜을 만들어 가고 계신데 네. 그 예전에 그런 뭐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탈중앙화 조직, 이 커뮤니티에 참여하실 때 뭔가 어려운 점이 혹시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 이거는 제가 있는 그대로 느끼는 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A라는 만약에 프로젝트가 있다. 근데 이 탈중앙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물론 구성원들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거는 내가 이끌려가는 게 아닌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가서 이거는 내가 정말 이거 런칭을 시킬 거야. 내가 충분히 할 수가 있어. 내가 공부해서라도 이거는 변화시킬 거야. 이 생각이 없으면은 아마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되게 긴 기간 동안 또 준비를 하시다가 이 런칭 하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진짜 정식 예, 런칭은. 맞습니다. 네, 그때까지 굉장히 어떤 길고 긴 어떤 지난한 시간을 또 이겨내시고 예. 이 어떤 조직 하나 자체를 어떻게 보면 지금 커뮤니티 하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 그게 진짜 멋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정말 의지를 갖지 않으면은 못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따지고 나면 말이 2년이지. 이게 매일매일 줌콜을 하고 코드 업데이트 되는 거 서로 테스트하고 또 막 제안이 올라오면 이게 정말 옳은 제안을 이거 적용했을 때 막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그걸 2년 동안 생각을 같이 해야 되니까 말 그대로 진짜 여기에 정말 몰입하지 않고는 못 하거든요. 근데 뭐 해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구나. 예, 그렇게 하고 뭐 역사를 진짜 새로 쓰시는 것 같아서요. 네. 네. 정말 잘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진짜 나중에 뭐 교과서 하나에 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아이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1시간 정도 또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예.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예. 이번 시간은 이렇게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